큐와 큐장의 거꾸로 지구학교실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화석의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화석의 종류로는 첫째로 표준화석이 있습니다. 표준화석 같은 경우는 뭐의 표준이냐면 바로 지질 시대의 표준이 되는 화석이다 라는 뜻이에요. 지질 시대를 알려준다 라는 뜻이죠. 그럼 지질 시대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기본적으로 얘는 생존기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석이 발견되면 그 시대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표준하려면은 그 시대에 아주 특정 지역에만 살아서는 안 되고 그 시대에 여기저기 다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포 지역이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두 마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대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마리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수가 많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바로 표준화석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표준화석을 그래프로 보면은 가로축의 분포 면적을 보고 세로축의 생존 기간을 봤을 때 넓은 지역에 사니까 가로축으로는 크게 되고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되니까 이렇게 요 지역에 있으면 이게 바로 표준화석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표준화석들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상화석이라는 게 있어요. 시상화석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상태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시대의 상태라 하면 무엇이냐? 바로 환경이죠. 그 시절의 환경을 알려주더라. 그럼 환경을 알려준 그는 화석이 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 분포 지역이 좁아야 됩니다. 특정 환경에만 있어야 되니까 여기저기 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당연히 환경에 민감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한 친구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굉장히 길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로 보면은 분포 지역이 좁으니까 분포 면적은 작고요. 생존 기간은 길어야 되니까 그래프상의 위치로 보면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시상화석으로는 고사리와 산호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친구죠. 고사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이 발견이 되는데 바로 온난하고 수빈한 육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사리 화석을 발견을 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그 지역이 온난 수빈한 육지였구나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대표적인 것도 하나 산호가 있습니다. 산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그럼 산호 화석이 발견이 되면 과거에 그 지역이 수심이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의 기후,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첫 번째로 산소 동위원 소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땅이 있고요. 여기 이제 바다라고 해볼게요. 이 바닷물 속에는 H2O가 있죠. H2O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산소 중에서는 산소는 16자리가 일반적인 산소예요. 질량수 16자리가. 근데 가끔 산소 중에서 질량수 18자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산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16자리 산소로 이루어진 H2O와 18자리 산소로 이루어진 H2O를 비교해 보면은 이때 증발은 H2O 16자리가 더 증발이 잘 일어납니다. 18자리 산소는 무거워서 증발이 잘 안 일어나요. 무거우면 인력도 좀 세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16자리 산소로 이루어진 H2O가 증발이 잘 돼서 그게 이제 구름이 되고 어딘가로 가가지고 얘가 뭐 눈이나 비로 해서 내리게 되겠죠? 그렇게 돼서 쌓인 것들이 굳으면 그게 바로 빙하가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빙하 속에는 16자리 산소가 많이 들어있겠죠. 그 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데 가끔씩 날씨가 굉장히 기후가 따뜻한 날이 있다 해볼게요. 기후가 굉장히 따뜻했을 때는 증발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증발이 잘 일어날 조건이 되면은 이 18자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도 증발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구름을 만들고 그 친구들이 어딘가로 가가지고 눈이나 비를 데리고 빙하가 되겠죠. 그럼 이때 빙하 속에 있는 O18자리 18자리 산소의 양은 점점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날씨가 온난하게 되면은 빙하 속에는 56분의 58의 비율을 따졌을 때 58이 많아지니까 이 비율이 증가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만약에 한랭하다라고 한다면 날씨가 춥다라고 한다면 빙하 속에는 56자리는 증발을 많이 해서 가겠지만 58자리는 증발이 잘 안 될 테니까 이 비율이 작아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빙하를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 빙하 속에 있는 산소 동위원소의 비를 따져보면 그 당시에 날씨가 따뜻했는지 추웠는지를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고기후 연구하는 방법은 빙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보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죠. 즉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지구가 따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빙하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봤더니 높은 거야. 그럼 그 당시에는 지구가 따뜻했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아까 배운 시상화석을 이용하면 되죠. 시상화석은 날씨를,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니까. 그 다음 네 번째로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하면 됩니다. 나무는 햇빛을 잘 받고 물을 잘 주면 잘 자라요. 즉 따뜻하고 습윤하면 나무는 잘 자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나이테가 굉장히 이 나이테 사이의 간격이 넓어져요. 그럼 어떤 나무를 봤는데, 오래된 나무를 봤는데 나무의 나이테가 되게 넓더라. 그러면은 그 당시는 온난 수분했겠구나, 이렇게 추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꽃가루 화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가루 화석 중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침엽수와 이렇게 넓다란 화렵수가 있는데, 이 침엽수 꽃가루 화석 같은 경우에 침엽수가 나온다는 소리죠. 한마디로 이 침엽수 꽃가루가 발견되는 곳은 날씨가 추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침엽수는 한랭한 지역에서 삽니다. 그래서 부피가 작아서 뾰족뾰족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면적을 줄이기 위해. 반면에 이렇게 화렵수가 발견되는 곳은 날씨가 온난한 곳이에요. 따뜻하기 때문에 얘가 넓게 이제 퍼져 있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제가 지금 하나 깜빡하고 안 썼는데, 한 가지 석순을 이용하면, 또 석순의 성장 속도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그 날씨를 또 알 수가 있죠. 석순 같은 경우에는 습한 지역, 습한 곳, 즉 강수량이 많고 이렇게 습한 곳에서 석순이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럼 같은 나이의 석순인데 어디는 석순이 굉장히 크고 어디는 석순이 조그맣다? 그러면 석순이 큰 지역이 훨씬 습한 지역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질시대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질시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눌 때 우리가 시대를 구분을 할 때 제일 먼저 누대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대, 그 다음 기, 그 다음 세,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대는 다른 말로 이연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누대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일단 지질시대를 누대로 나눴을 때는 첫째로 성캄브리아 시대와 그리고 현생누대로 나누게 됩니다. 이때 성캄브리아 시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은생누대예요. 자, 은생누대는 생물이 은둔한다, 즉 화석이 잘 발견이 안 되는 시대고요. 선생누대는 생물이 나타날 현자예요. 생물이 잘 나타난다, 즉 화석이 잘 발견되는 시대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를 구분하는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더 이상 나누지 않고요. 현생누대는 대로 구분을 합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대로 구분을 하죠. 그 다음은 이제 기로 구분을 하는데, 고생대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기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석탄기, 페름기, 이렇게 대를 시간 순대로, 여기가 이제 고생대 초기죠. 그 다음에 페름기로 갈수록 고생대 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로 구분을 하고요. 중생대는 3개의 기로 구분을 하죠.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3개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3기, 4기라고 구분을 했는데, 요즘엔 이 3기가 팔레오기, 네오기로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그래서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와 4기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이렇게 기로 나누고 그 안에서 또다시 세로 구분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세까지는 배우지 않고 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지질시대의 기후 변화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지질시대 기후를 볼 때는 이 그래프 하나만 있으면 다 해석이 됩니다. 세로축에는 지금 기온이 적혀 있고요. 가로축은 시간 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라인이 바로 현재의 평균 기온, 즉 지구의 평균 기온 라인입니다. 그럼 현재의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온도가 높으면 따뜻한 거고요. 이거보다 온도가 낮으면 추운 건데, 이 추울 때를 우리가 빙하기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성캄브리아 시대는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으니까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온난하지만 중기랑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고생대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 따뜻하지만 중기랑 후기에 빙하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중생대 같은 경우는 빙하기가 없이 계속 따뜻한 날씨였고요. 이때 온도를 보면 가장 온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따뜻하지만 마지막에 4회의 빙하기와 그리고 3번의 간빙기가 존재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간빙기 같은 경우는 사이간자예요. 사이간자. 즉 빙기와 빙기의 사이, 즉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잠깐 따뜻한 때를 우리가 간빙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신생대 때는 4번의 빙하기와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질시대 시대별로 그때 연도,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그 시대인지와, 그리고 그때 기의 순서, 그리고 그때 번성한 화석의 종류, 그때 번성한 동물의 종류, 생물의 종류, 그때 번성한 식물의 종류, 요걸 이제 다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제가 나눠준 교재에 자세하게 다 써놨어요. 그 자세하게 써놓은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요. 우리 요번 시간에는 여기서 지질시대를 표로 정리해서 외우는 방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대는 631 써서 일씩 빼는 거 학교에서 알려줬죠. 그거대로 하고요. 저는 지금 여기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저한테는 이 페인트 칸이 그걸 가려버려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631은 생략하고 뒤에부터 외우는 방법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썬캄브리아 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생대 말까지 그 기별로 순서를 외우는 방법은 맨 앞 글자를 따면 되죠. 맨 앞 글자를 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캄 오실 때 캄하고, 레이저로 할게요. 캄하고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나한테 갖다 줘라 이거죠. 몇 개를? 134개를. 근데 요즘엔 3기라고 안 하고 팔레오기 대오기를 한댔죠. 그래서 3기는 팔려갔습니다. 팔레갔어 이렇게 하면 돼요. 캄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134개를. 근데 3기는 팔레갔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석 같은 경우는 이 위치를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맨 앞 글자를 따서 외울 건데 위치를 기억해서 외우고, 그리고 리듬을 타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자, 삼필갑부 암공시 화폐성 메머드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삼필갑부 암공시 화폐성 메머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이때 이 위치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위치를. 오르도비스기에 필석이 번성한 거고 대봉기에는 갑조가 번성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생물의 종류를 외울 건데, 위에 두 칸은 비어있고 여기서부터 어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를 해요. 두 칸이 비어있으니 당황스럽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양, 바포 하고 외우면 됩니다. 자, 리듬을 타볼게요. 어양, 바포. 자, 따라하면서 꼭 외우세요. 어양, 바포. 자, 그 다음 마지막 식물의 종류를 외울 건데, 식물의 종류는 맨 위에 썬캄브리아 시대는 쉬우니까 빼고 여기부터 양치거시, 속시를 외울 거예요. 리듬을 타서 양치거시, 속시 하고 외우면 됩니다. 자, 따라해볼게요. 양치거시, 속시, 양치거시, 속시. 자, 그러면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캄 오실 때 석탄과 페인트를 쥐라, 134개를. 근데 3기는 팔레갔어. 삼필갑부 암공시 화폐성 메머드. 어양, 바포, 양치거시, 속시. 자, 이렇게 하면 지질시대를 통으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큐바.